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한 시간 2024학년도 칠보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기대값 그렇게 줬을 때 변수 변환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세배의 expectation x 마이너스 이렇게 좀 계산되는 거죠. 변수 변환하게 되면 이렇게 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9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되겠죠. 8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 가장 기본적인 변수 변환 개념 학습되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부포를 따를 때 기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이항부포에서 기대값은 np 이런 형태로 계산되죠. 물론 이제 이항분포 자체가 n 이렇게 p로 좀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50 곱하기 50분의 3 이렇게 좀 계산될 거니까 뭐 결과는 뭐 간단하게 3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또 역시 이항분포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학생 2명, 남학생 2명 중에서 2명을 뽑겠습니다. 뽑힌 여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되어 있죠. 변수를 보게 되면 여학생이 안 뽑힐 수도 있고 1명 뽑힐 수도 있고 2명 뽑힐 수도 있는 그런 내용. 전체는 4명인데 4명 중에서 2명 뽑는 거니까 2 곱하기 3 이렇게 쳐서 6가지 자리가 되겠고, 어떻게 되죠? 여학생이 안 뽑히면 남학생 2명 뽑는 거니까 한 가지, 여학생 2명 뽑을 때도 한 가지, 그렇다면 뭐 중간에 4가지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표가 완성이 됐죠. 기대값을 좀 구하게 된다면 6분의 확률하고 확률 변수들을 좀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되죠. 4하고 2 이렇게 곱하기해서 1입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의 평균을 구하게 되면 6분의 4에다가 그 다음 또 4 이렇게 되는가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6분의 8, 3분의 4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산은 우리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좀 이렇게 빼야 되는 내용이니까 3분의 4에서 1을 좀 이렇게 빼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3분의 1이라고 좀 답해가면 되겠죠. 이산확률 분포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또 합은 1 여기까지 써야 또 완벽한 표가 되죠. 열심히 이산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평균 제곱의 평균 거쳐서 분산을 구해가는 절차.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될 가장 중요한 학습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기대값 분산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2배의 기대값 더하기 3 결과가 9가 되겠고, 그러면 기대값은 3이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제곱해서 계수가 돼야 되죠. 분산 처리한 결과가 10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분산은 그러면 48입니까?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곱의 평균을 물어봤는데 이건 우리가 분산과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럼 분산에다가 더하기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좀 더하게 가면 되는 그런 내용. 그럼 48에다가 우리가 이거 제곱해서 9를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57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변수 변환해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산 구해가는 과정이죠. 이런 항목들 역시 가장 기본적인 이론 틀 점검해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대값 나와 있을 때 PQ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PQ 일단 뭐 연산도 있으니까 이거 뭐 4분의 2 정도 처리해주면 되겠고, 4분의 3 확률의 총합이 1 이렇게 좀 재야 되는 거니까 관계식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P 더하기 Q 이렇게 처리해주면 4분의 1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확률하고 확률 변수 쭉 열심히 곱하기 하니까 2P에다가 4Q에다가 더하기 이거 좀 어떤가요? 전체 평균에서 좀 빼면 되겠죠. 8분의 31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곱하기 한 항목, 그러면 4분의 12 이런 부분을 좀 빼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8분의 1로 또 고치면은 24를 좀 빼는 거니까 7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이렇게 좀 이제 계산해 가면 되겠죠. 일단은 그럼 뭐 우식의 4배에서 그럼 4배에서 좀 빼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4배에서 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p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4배 해주니까 1에서 빼는 거니까 8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p 값은 그럼 이제 16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q 값은 16분의 4에서 16분의 1을 빼니까 16분의 3 해서 pq 결과들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차를 구하라겠네요. 차를 구하게 되면 큰 수에서 빼면 들어가니까 16분의 2가 되겠죠. 16분의 2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8분의 1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내용, 2번이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큰 흐름 틀에서 역시 표를 바로 제대로 좀 학습했느냐 이런 얘기죠. 평균의 총
확률의 총합이 1되는 부분에서 관계식, 그 다음 기대값 구해가는 부분에서 관계식, 이렇게 관계식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정기분포를 따라갑니다. 평균이 36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32보다 좀 작을 확률 이렇게 물어봤죠. 가장 정기분포의 기본적인 항목 점검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x값이 32보다 작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이구, 정기분포에서 확률을 구해가려면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죠. 시그마 분의 x-m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4로 되어 있고 32-36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그럼 z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럼 이제 1일 때 이 부분을 좀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0.5에서 0.3413 이 부분을 좀 빼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1587 이렇게 되나요? 4번이 바른 답이 나고 구해가면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 역시 뜻 파악을 하려면 이렇게 좀 살짝 좀 메모를 남겨주게 되면 이렇게 뭐 관계식을 구해가는데 헷갈리지 않는 거니까 이런 내용 좀 참고해가면서 처음 공부라면 이런 걸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뭐 정규분포 모양 그러지 않고 바로 수식으로 해서 표준화 과정 거쳐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주사위를 720번 던질 때 두 눈이 차가 3인 사건의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눈이 차가 3이 될 때는 뭐 1, 4, 2, 5, 3, 6 이런 거죠.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겠죠. 그러면 36분의 6 해서 확률이 6분의 1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70, 120번 반복한다는 얘기는 이항분포 720이 되겠고 확률이 6분의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당연히 시행횟수가 충분히 큰 거니까 정규분포를 따라가겠죠. 곱하기 해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20에다가 6분의 5를 또 이렇게 곱하게 되는가요? 6 해주면 20에다가 5니까 100이니까 10제곱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런 형태.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뭐 120번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K보다 클 확률인데 무지 조금이네요. K보다 클 이런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요 K값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7이면 0.5에서 빼기니까 얼마가 되는 건가요? 0.3413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뭐 확률 이렇게 x 값이 k보다 클 확률을 좀 구해가야 되는 건데 표준화 과정에서 우리가 z 값은 지금 얼마죠? 10분의 k-120에서 처리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 10분의 k-120이라는 부분들이 z 값으로 봤을 때 3, 4, 1, 3이니까 이제 1에 해당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k 값은 120에다가 10을 좀 더하기 해서 계산해 가는 거니까 130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주어진 부분들은 뭐 이항분포를 통해서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이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이항분포일 때의 확률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한다. 이런 뭐 이론 연계 과정을 좀 생각하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소요 시간은 평균 20분,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16명을 좀 추출해가지고 조사했더니 18분 이하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죠. 평균 20분 이렇게 처리되는데 18분 이하일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뭐 추출해서 풀었기 때문에 x 바 자체가 뭐 16, 18보다 좀 작을 확률 이런 질문이 되겠고요. 그럼 이건 이제 뭐 표준화 과정일 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x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가는 거니까 16명 추출 4분의 표준 편차가 4 되겠고 차이가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럼 뭐 z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4772 하고 관련이 있겠고 그보다 좀 작은 쪽이죠. 0.5에서 0.4772를 좀 빼는 부분들이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0.028 이렇게 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약간 뜻 파악이 좀 잘 안 되면 살짝 메모해서 무엇을 풀어가는지 확실하게 좀 잘 판단하면 되겠고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추출해서 우리가 이제 표준 평균 형태의 확률을 구해가는 거니까 표준화해가는 식 자체가 좀 달라진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변수가 1부터 n까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시그마 k x 세제곱 이거 계산하면 되죠. x 값이 1부터 n까지 이렇게 계산해 가네요.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되겠죠. 이렇게 이제 k 곱하기 하는 부분들이 이게 1 되는 거니까 k 값은 n 플러스 1분의 2의 제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다음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n제곱이 있겠고 k가 공통으로 튀어나와서 n 플러스 1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리고 나면 시그마 k인가요? 그럼 2분의 n 플러스 이렇게 모양들이 얻어져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극한값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좀 제곱인데 이렇게 뭐 한 번씩 소거해 보면 되죠.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2n 제곱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n을 또 이렇게 뭐 소거하게 되면 뭐 1차분의 1차 이런 형태 극한값 구해가는 거죠. 이제 최고차 계수해서 정답 2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가볍게 좀 처리가 됐나요? 주어진 부분들 좀 당황하지 않으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배웠던 시그마 이용해서 뭐 공식에 나와 있는 그런 패턴들이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 갑자기 뭐 시그마 이런 부분에서 당황할 여지가 아주 충분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만 좀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꼼꼼하게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을 따른다고 나와 있고요. 분산 주어져 있습니다. 분산은 NPQ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들이 4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또 구체적인 확률은 이항분포 자체가 독립시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뭐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n번 중에서 0번, q의 n제곱 이렇게 쳐야 되겠고 n번 중에서 1번, p가 1번, q가 n-1번 이렇게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둘 사이 관계를 좀 연산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은 뭐 여기가 그러면 약분을 좀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q분의 여기는 np 이렇게 쳐야 되는 게 9입니다라고 나오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q를 이렇게 한번 곱하기 해주는 게 좋겠군요. 그러면 이제 q 제곱분의 4는 이꼴 9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q 제곱이 9분의 4가 돼서 q 값이 그러면 3분의 2 이렇게 처리 되면 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np 곱하기 3분의 2 부분들이 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np 계산 결과는 6입니다라고 풀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뭐 평균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기대값 분이지 np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np 따로 np 각각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곧바로 6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항분포 독립시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들이죠. 이 부분들을 좀 점검해가면서 두 이론 사이의 관계를 좀 살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이산 확률 변수 XY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확률들이 A, B, C, D 되는데 A, B, C, D 다 똑같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변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15, 25, 35, 40, 55 이렇게 간다할 때 1, 2, 3, 4 증가할 때 이렇게 바뀌어가는 부분들이라면 이거는 뭐 10씩 증가하거나 그러니까 10x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5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들이 변수 y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딱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변수 변화를 좀 학습했냐 뭐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y라는 변수의 기대값을 물어봤습니다. 기대값 이렇게 물어보면 10 expectation 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게 35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좀 처리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분산이 안 구해져 있는데요. 분산을 좀 이렇게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분산을 구하게 되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 이렇게 쳐야 되니까 1 이렇게 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분산을 또 y라는 변수의 분산을 구하게 되면 변수가 됐으니까 100 그다음에 발현수 y 이렇게 처리되겠죠. 뭐 그럼 100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13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가장 큰 틀은 뭐 두 개의 표 형태로 좀 주어져 있는데 둘 사이의 관계, 이렇게 평균들이 다 확률들이 다 똑같은 상태니까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서 풀이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수 A에 대해서 연속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을 보면 0부터 2까지 되어 있고요. 확률 별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확률을 좀 구해야 되는 건가요? 구해야 되는 건데요. 그럼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까요? A 계수 튀어나가고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해서 확률 직접 구해야 되겠는데요. 그렇군요. 4분의 1 x 4제곱에다가 2x 제곱 A에다가 0부터 2까지 해서 뭐 구하면 이제 확률 1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A에다가 대입하니까 16에 4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A가 1 됐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 부분들은 X라는 부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빼기 2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되었으니까 X라는 변수를 보게 되면 뭐 0부터 1까지 확률들을 구해가는 거죠. 이런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 그러면 0부터 1까지 또 적분해야 되겠군요.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x 세제곱 빼기 4x 이런 형태로 좀 적분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산 결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적분할 때 계수만 열심히 쓰면 되죠. 4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는 내용. 4분의 7, 4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16분의 7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6분의 7. 5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죠. 이게 좀 이게 적분해서 구해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뭐 흔한 문제 유형이 아닌데 다른 문제 풀이법이 없죠, 그죠? 문제 자체가 우리가 이제 넓이가 확률입니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좀 함수가 주어져 있어서 어이쿠 다르게 뭐 대입해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적분해서 풀어야 되는 아주 좀 나름 독특한 그 문제 유형이니까요.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렉셈과 7보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오늘 회사에서 생산하는 비누 한 개의 무게는 모평균 표준 편차가 16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N개를 추출해 가지고요. 열심히 또 95%를 추정을 한 거죠. 그럴 때 실내 구간 길이 형태가 좀 되어 있습니다. 뭐 실내 구간 구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x바에다가 z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된다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좀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되겠죠. 실내 구간 a, b 이렇게 되는데 차를 구하게 되면 2배의 b 마이너스 a에 해당하는 거죠.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95%의 부분들이 1.96을 좀 쓰라고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n개 추출 이 부분 모르는 부분들이고 표준 편차는 이제 16입니다라고 주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5.68 이렇게 처리됐을 때 뭐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2 곱하기 196 곱하기 16 이 부분들은 이제 1568에다가 루트 n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 와 이게 약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8 정도 보이나요? 28 8도 좀 잘 안 보이는데요. 4부터 할까요? 4, 3, 12, 12, 4, 9, 36. 4 먼저 4 남고, 그 다음에 이제 2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4가 좀 되는 것 같죠. 4, 9, 36, 4, 8, 32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좀 2가 보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루트 n 값이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n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하면 뭐 제곱해서 16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 구간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이게 실내 구간 자체를 표현하는 이 식 자체가 확실하게 좀 잘 되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B-A 실내 구간 길이죠. 길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들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으니까 요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실내 구간식을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시그마 2 값이 더 큰데요. 표준 편차가 더 큰 상태. 각각 정규보. 평균은 또 이번에 평균이 같네요. 평균이 같고 표준 편차가 좀 달라지는 그런 내용. 확률 밀도 함수가 각각 FG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10보다 큰 A, B에 대해서 어이쿠 다음 아름다운 관계 그 다음에 FH에 같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평균이 같으니까요.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시그마가 작은 부분들이 평균 주변에 자료가 많이 모였으니까 이렇게 좀 높게 그려가면 되죠. 여기를 이렇게 좀 10으로 좀 처리해 주겠고 하나는 좀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그려져가는 형태로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좀 작은 게 이제 fx가 되겠고 큰 게 gx가 되겠고 그 만나는 부분들이 함수가 같다는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부분들 a라고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같아진다고 했고요. 10부터 a까지 확률 이렇게 되는데 f 변수 부분에서 해서 물어본 거죠. 그럼 이제 밑에 좀 다시 그래프 그려서 얘가 10이고 중간에 여기가 a라고 생각해 주는데 여기는 b까지 확률 구해서 여기 확률 구해서 여기가 확률이 p라고 치면 여기가 10배니까 10p 이렇게 쳐야 된다고요. 이런 형태의 어딘가 자리에 b가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주어진 부분들을 좀 정리한 것 같고 자, 함수 값을 물어봤죠. B일 때의 함수 값으로 봤으면 B 좌표가 뭐 이쯤 어딘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럼 이제 G일 때의 함수 값이 당연히 더 커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G 2분의 A 플러스 B A하고 B하고 가운데 해당하는 요게 이제 2분의 A 플러스 B 좌표가 되겠죠. 이런 좌표일 때의 G의 함수값 이런 부분들 물어봤고 2분의면 A보다 작은 여기잖아요. 2분의 이렇게 좀 있는 이런 함수값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더 큰데 20-A가 어디죠? 이게 좀 문제네요. A라는 부분들이 이만큼 간격되는 걸 알겠는데 20이라는 부분들의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죠.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이제 20-A 값 자체가 이제 2분의 A보다 더 작다면 20-A가 2분의 A보다 더 작고 만약에 20보다는 좀 10보다는 좀 크다면 이게 10보다 더 크다면 이 안쪽에 왔으니까 함수값이 더 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보다 이게 2분의 A보다는 더 크다면 그러니까 아니죠.
이거 어디로 해야 되나요? 여기 2분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거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작은 부분들이 또 2분의 하고 비교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죠? 이 부분들은 좀 어쨌든 그 20이라는 위치가 어딘지를 잘 몰라서 알 수가 없겠습니다. 요 앞에 부분들은 이거 맞는데 뒤 부분들은 요 위치 관계, 이 부분들을 이렇게 뭐 답을 구해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죠. 어디인지 자체에 대한 정보가 좀 없어서 풀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부터 C까지 11분의 5 확률이 좀 나왔는데요. 이거는 그럼 이제 C라는 좌표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하고 많은 것 중에 11분의 5 이렇게 처리됐다면 이게 지금 봤을 때 이런 부분이라고 보더라도 지금 이게 11분의 여기가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요 A 위치가. 이거는 물론 이제 F에서의 관계인데 G에서의 관계는 뭐 이거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좀 확률이 좀 제법 좀 A까지 확률이 좀 큰 확률이 나오겠죠. 이쪽에 좀 근접한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C까지 확률이 11분의 5다 이렇게 처리됐다는 얘기는 요거보다는 더 작은 확률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10에서 A까지 확률들인데 이거보다 작은 확률들이 이게 C라고 표현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A 값이 더 커야 된다라고 표현되니까 이걸 또 잘못된 내용. 정답은 기억이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니은이의 좀 좌측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아니라서 조금은 좀 그렇네요. 그죠? 깔끔해야 되는데 뒤쪽 부분들은 확실하게 맞는데 앞쪽 부분들은 A 20이라는 위치를 잘 몰라서 A라는 부분들 20-A 위치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서 풀이를 할 수 없겠다. 이런 내용 좀 참고해 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5번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귀가 있는 표본을 추출하겠습니다. 모평균하고 표평균의 차가 0.5 이하일 확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쟤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죠. 이렇게 M 돼 있을 때 차 부분들이 이제 뭐 2분의 1 사이가 되는 요 확률도 좀 물어본 거죠. 수식 형태로 보면 x바 마이너스 m의 차 부분들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요 확률이 이제 0.96 이런 형태인데 이거 뭐 표준화 가정 거치게 되면 뭐 한쪽으로 하면 되죠.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이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3이 되죠. 표준 편차는 전 문제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2분의 1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배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0.96이라는 부분들이 절반이면 0.48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게 0.96 해서 0.48 이렇게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요 값이 이제 여기 주어진 z값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6분의 루트 n 이런 부분들이 2하고 좀 관련이 있으니까 뭐 루트 n은 12가 되겠고 n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제곱해서 144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의 차라는 이런 표현들이 이런 형태의 표현들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 좀 어렵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요거 0.5 이하라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수식으로 바꿔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습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식이 확률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균이 어디 위치냐 좀 이제 함수 모양들을 좀 상상하라 이런 얘기 같고요. 이 부분들은 뭐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이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에서부터 4 이상 떨어진 이 양쪽의 확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쪽의 확률들을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9544 되는 거예요. 0.9544. 그럼 이제 절반을 하게 되면 0.477이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되겠습니까? 그럼 477이 해당하는 거니까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좀 확률들을 또 x-m 이렇게 해서 그러면 4 부분들 뭐 4보다 크거나 될 때 쓰면 되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렇게 또 2배에서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 거쳤을 때 시그마 분의 그다음에 여기 4 됐으니까 4로 있는 확률들을 구해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방금 전에 살폈듯이 이제 이 z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2가 되는 거니까 시그마 분의 4는 2 이렇게 처리돼서 시그마 값이 2입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평균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서 최대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 이제 그래프 모양을 쭉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18이라는 부분들이랑 4라는 부분이랑 얘기되는데 4라는 부분들이 또 평균이 더 가까워야 되겠고 18이라는 부분들이 좀 멀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가운데 숫자가 22에 11이거든요. 1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m이라는 것은 11보다 좀 작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 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는 4하고 10이 또 더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10쯤이 더 가까워야 되겠고
4가 또 멀어야 되겠고, 그럼 또 가운데 값은 7이죠. 이렇게 7 됐으니까 n 값은 또 7보다는 또 커야 됩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겠습니다. 오, 12도 왼쪽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위에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곳에서 아까 자연수라고 했죠. 그럼 이제 n 값은 8, 9, 10 이렇게 뭐 세 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뭐 두 식의 최대 최소를 이렇게 물어봤는데 8에 2 이렇게 되거나 그러면 이제 10에 2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최소 최대 이런 형태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22입니다라고 최종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주어진 부분들 함수 값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언급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는 이제 평균 부분에 이제 이렇게 함수 값이 더 큰 거니까 평균의 위치를 얘기해 준다. 평균의 위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절대값 되는 부분을 이렇게 뭐 표준화 과정 거쳐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평균의 위치 부분 파악해가는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잘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m과 시그마가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규표를 따르는 확률별도 함수하고 표준 정규표를 따르는 확률별도 함수 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3부터 36, 36부터 39, 아이고 36, 여기 또 나왔는데요. 좀 뜻파악을 해달라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가운데 평균 위치를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33, 36, 36, 39 이렇게 뭐 똑같은 간격인데 이렇게 되면 두 확률이 이렇게 되면 더 같아지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3, 36이 이제 이렇게 처리되니까 되니까 평균은 이제 36보다 좀 작은 위치가 돼 있어야 더 가운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서 확률이 더 크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다음 거는 또 역시 이번엔 그럼 반대의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33 위주로 해서 보면 이제 뭐 어떻게 됐습니까? 30에서부터 36 이렇게 본 거랑 또 대칭 구조로 36 되면 똑같아지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평균이 이거보다는 또 33, 36 부분들이 조금 더 커야 되는 거죠. 평균이 이렇게 좀 돼 있어야 되는 내용. 그럼 평균이 33보다는 좀 이렇게 좀 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평균이 34가 될 수 있거나 평균이 뭐 35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두 번 나눠서 또 그 다음 거를 풀어야 되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z값이 1에서부터 2까지 부분들하고 이거는 34에서부터 36까지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뭐 우리가 평균을 34라고 보게 되면 35, 36, 35, 36 이렇게 35, 36까지 이 숫자에서 이렇게 확률들을 이렇게 열심히 구했는데요. 이 부분들이 표준화 과정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표준 편차 값이 2가 되게 되면은 여기가 z값이 1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좀 크다는 얘기가 안 되죠.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뭐 표준 편차가 1 돼야 되게 되면 여기가 z값이 1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가 z값이 2 되는 부분들인데 1보다는 당연히 우리가 구해갈 확률이 더 크고 2는 여기 작거나 같다가 돼 있으니까 같아지는 거죠. 이때 이렇게 구해가놨네요. 평균 34의 표준 편차가 1입니다 라는 뜻이 문제에 해당하는 뜻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평균이 그럼 35 이런 상태에서 풀어간다면 뭐 되죠? 34부터 풀어야 되는데 34부터 36까지 풀어가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가 1을 되게 되면 여기가 z값이 이건 원래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 형태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37 이런 형태. 그러면 이제 이거 더 어쨌든 그러면 여기가 z값이 1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요 넓이 자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좀 이게 2배가 되는 거니까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비교해 보니까 당연히 2배 된 게 더 크겠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2배 돼 있는 부분들 요 이렇게 추가된 부분에 더 2개 되고 뭐 그럼 39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z 값으로 따져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시그마 값이 그러니까 m이 이제 35일 때 시그마 값이 지금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좀 사실 비교가 좀 힘든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30인 게 절반이니까 1915의 2배가 되는 거죠. 0.1915의 2배가 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3830 이런 형태의 되는 넓이가 되겠고요. 여기는 z값이 2가 되는 이때니까 477이니까 477가 더 크죠. 그러니까 문제의 뜻에 성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표가 없었으면 그래도 고생해야 되는데 애매한 부분들을 우리가 연산해서 풀 수 있게 도와줬으니까 이런 뜻 파악을 좀 해가면서 풀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또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주어진 부분들 이게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자연수라고 돼 있으니까요. 표준 편차를 굳이 뭐 3까지 이렇게 가면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순서상 개수는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죠. 자연수라는 부분들은 뭐 철저하게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평균 자체가 34, 35 되어 있는데 34 부분들도 역시 역시 주어진 부분들 또 Z1, 2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 부분들하고 간격을 좀 이렇게 이용해서 풀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내용 좀 참고해가면서 풀이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연속 확률 변수 xy가 갖는 값의 범위는 똑같이 0부터 3이고요. 밀도 함수가 fg가 되겠습니다. f는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g라는 부분들 이런 관계가 있는데 gx라는 것은 뭐 k-fx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요게 뭐 확률 합이 또 항상 계속 똑같아야 되는 부분들. 그러면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요렇게 생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k 값은 뭐 둘 더하면 되는 거니까 k 값은 그러면 당연히 3분의 2 이런 형태로 해서 좀 가볍게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을 그러면 확률을 어디를 구해가라는 건가요? 3분의 2 쓰게 되니까 1 이렇게 처리되겠고 y라는 변수에 3까지 확률 이렇게 구해가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일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표를 좀 다시 한번 그래프를 좀 열심히 그려가게 되면 이렇게 내려와서 3까지 이렇게 가는 부분들인데 1, 2, 3 했을 때 이 확률들을 이렇게 좀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 알겠습니다. 근데 이 왼쪽 요 넓이 자체를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3분의 2에다가 3분의 1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여기 넓이라는 것은 3분의 2에 4분의 1 차지해 주겠고 여기는 뭐 3분의 1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되는 내용. 그럼 6분의 1에 6분의 2 이런 형태의 계산이니까 6분의 3에서 확률 2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식을 세우지 않아도 되겠죠. 뭐 이게 좀 가운데 위치에다 놓으니까 도형의 닮음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 넓이의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처리하게 되면요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새롭게 좀 정의된 이런 표현들이 낯설 수 있는데 항상 뭐 이게 주어진 부분들이 또 직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또 이렇게 직선의 특징 이런 거 조금 좀 생각해가면서 GX를 좀 상상해가면 효율적인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9번입니다. 모평균, 모표편차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열심히 구했습니다. 다음 값을 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요 확률들을 구해가는 것은 x-m의 절대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게 0.0456 이렇게 되는데 뭐 1에서 빼게 되면 0.9544 이렇게 처리 되겠죠. 9544는 또 그럼 얼마인가요? 0.4772 요거의 2배죠. 그럼 2하고 좀 관련되는 숫자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을 좀 이렇게 거쳐갈 때 이 부분들이 이제 절반 형태로 해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절반 형태 부분을 좀 처리해 갈 때 루트 n분의 4분의죠. 그다음에 시그마 보고 이제 요거 차 자체 부분에 이제 x-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 갈 때 요 z 값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시그마분의 12 이런 부분들이 이제 2다라고 해서 시그마 값이 6이라는 사실들을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오호. 그럴싸하게 좀 처리가는 부분들. 이게 뭐 차 이런 표현들을 무지무지 많이 사용하네요. 확실하게 좀 학습해둬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집단에서 이번에는 크기가 36을 추출해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해 갈 때 열심히 구했을 때 실내 구간 길이죠. 다시 한번 또 써주게 되게 되면 x바 플러스 z 루트 n 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z 루트 n 분의 시그마에서 이제 범위가 나오는데 b 마이너스 a를 구해간다는 얘기는 2배의 z에다가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 값을 구해간 것이 b 마이너스 a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좀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문제에서 95% 신뢰 구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1.96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크기가 36인 표본이니까 6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시그마 구간 6을 좀 이렇게 써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이렇게 약분해서 처리해 주는 거니까 1.96의 2배 처리해 주는 거니까 문제의 답은 3.92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 일단은 재미나게 이렇게 차 부분들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구해가는 과정도 주어져 있고 실내 구간 길이를 좀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으니까 문제의 뜻합 정확하게 좀 잘 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7보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1부터 6까지 적혀져 있는 공이 6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공을 꺼내서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좀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4번 반복해서 표현 평균이네요. 와, 이때 표현 평균 이거 어려운 건데 이렇게 4배 해주면 또 얼마가 되나 10이 되는 경우죠. 네 숫자의 합이 또 10이 되는 경우를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와, 그렇군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10 되는 경우면 큰 숫자를 기준으로 뭐 하나하나 조사해야 되겠죠. 6, 2, 그러면 1, 1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줄이고 늘리고 이 부분들을 이제 더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5인 경우 다 됐나요? 그럼 이제 4, 4 해서 8이니까 1, 1 되겠고 4, 3, 2, 1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4, 2, 2, 2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와, 또 있네요. 그러면 3, 3, 6이니까 2, 2 이렇게 되겠죠.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3, 그다음 뭐가 있죠? 6, 8, 10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제 다 된 거야. 아이고 이거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3, 3, 3일도 있네요. 와, 3, 3, 2 이렇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낮을 수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순서가 있으니까 이걸 좀 더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된가요? 4팩 나누기 2팩 이렇게 되니까 4, 3 이렇게 쳐야 되니까 12가지 되겠고 여기도 이렇게 쳐야 되니까 12가지가 되겠고 여기도 똑같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12가지가 되겠고 여기는 이 한 번 더 나누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6가지 대신 이거는 24가지가 되겠네요. 여기는 또 4가지 이렇게 쳐야 되는 내용 여기도 4가지 여기는 그럼 6가지 이런 형태로 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36에다가 여기는 30에다가 그럼 14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가 됐죠? 40에 50에 80이 되는가요? 80이라는 형태로 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체 가지수는 뭐 6의 4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건데 6, 6, 6, 6 약분을 잘해야 되니까 8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2를 열심히 해주면 이제 5가 남는 것 같고 여기는 3의 4제곱이 남겠네요.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81분의 5가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좀 잘 계산되나요? 와, 이게 좀 표본을 4개짜리 만들어 간다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경우 수를 일일이 조사하는 좀 쉽지 않은 내용인데 좀 설명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7부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 문제의 뜻 파악, 특히 이제 표본 4개짜리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쉽지 않았는데 그 부분 설명 정확히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문항들이 여러 개 존재했었는데 이번에 학습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칠보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